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팀 토론, 여러 팀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코로나 팀인데요. 자, 강민지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팀원들의 전공 중 두세 개를 선택해서 통합수련 계획서를 작성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나센이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팀은 체육과 영어를 통해 갖고 반별 체육대회 기획하기. 그래서 스포츠를 이해하고 구성하고 새로운 스포츠를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새로 만든 스포츠를 영어로 설명할 수 있다 하면서 수업 내용은 농구의 슛, 드리블, 패스 동작을 몸으로 익히고 이런 패스 사용, 슛, 드리블, 패스 상황이 사용된 영어 표현이나 어휘를 배운다. 뭐 배드민턴의 서브 스매싱, 하이 클리어 동작을 몸으로 익히고 뭐 영어 표현을 한다. 뭐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수업 방법은 예시로 활용할 스포츠 경기를 영상물로 제시하고 또 동작을 배운 후 표현과 어휘를 영어로 배우고 스포츠를 구성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스포츠 조건을 설명하고 각 조별로 스포츠를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것을 바탕으로 활동을 영어로 작문하고 이렇게 스포츠를 하면서 영어로 말하면 안 되나?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평가는 팀 내 동료 평가를 통해 참여도를 평가하고 수업 내용, 언어 표현과 대화, 스포츠 관련 것은 퀴즈를 통해 개인 점수를 부여하고 창작 스포츠 결과물을 투표하여 팀별 점수를 평가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자, 조나스인 담당한다면 어떠한 수업 자료를 제공하는가 측면에서 수업의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 배경, 또 농구, 배드민턴 경기 장면 영상물 제공, 뭐 장문시 어휘, 표현의 검색을 위한 스마트 기기 제공, 교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영장물 과제에서 적절한 질문과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역할, 뭐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죠. 빨리 맞춰줘. 그래, 빨리 맞춰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보면서 바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답을 적을까?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제시해놓고 여러분들이 답을 준다면 어떻게 적을까? 나는 이렇게 적겠다. 뭐, 길게는 안 적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적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기말 시험에 꼭 그 실출제를 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꼭 해주세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융합 수업, 미술과 영어를 합한 그런 수업이네요. 그래서 same story, different paintings.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영어로 배우고 그런 다음에 뭐 이거를 페인팅 하나요? 그리스 신화, 이카루스 신화에 대한 두 화가 마티스와 샤갈의 작품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다른 그리스도 신화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에 대한 상이한 관점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프리 액티비티에서는 사전활동에서는 이카루스의 퀴즈를 환기시켜보고 또 학생은 퀴즈에 답하면서 복습을 하게 되고 모티베이션에는 영상을 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뭐또 예, 본 내용에서는 두 그림의 차이를 설명하고 학생의 설명을 듣고 이런 화풍이나 여러 가지의 이 내용들에 대한 영어를 공부하네요. 그죠? 그리고 팀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하고 4명이 한 무덤이 되도록 모이고 신화 중 한 가지 선택하고 각각의 스크립트는 영어로 쓰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이런 인과관계 접속사 등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스크립트와 그 다음에 포스트를 작성하나요? 예. 그래서 평가 기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어, 수업 자료는 팀 활동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 준다.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영상 자료들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팀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되게 도모하겠다. 이렇게 제시하네요. 그 다음에 역할은 코칭, 스코어, 모델링. 그래서 A 모델링 팀 활동을 하기 전에 직접 예시안을 보여주면서 하겠다. 코칭은 돌아다니면서 학생의 수능 점검하여 어법적 오해가 같은 것들을 수정하도록 도와주겠다. 영점이 어려운 경우는 영장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해주고 그것들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다고리죠. 자, 볼게요. 네, 네. 자, 통합 수업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했고, 통합 수업 계획서를 어떻게 보세요? 이제 중학교로 설정했네요. 그 다음에 2학년, 그런 다음에 총 2차 시로 해보는데, 개념 및 희곡, 그런 다음에 연극 준비 및 연극회 보기로 2차 시를 해봤는데, 심리 시간에는 사회와 나, 사회적 정체성을 제시하고, 집단에서의 나, 그래서 주로 이제 자아와 관련된 부분들을 제시하나 보죠. 그 다음에, 이러한 희극과 선인장 꽃피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했나 봅니다.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집단 간 갈등이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을 탐구하고 예시 사례를 들 수 있다. 심리학적 용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대본의 종류와 특성을 탐구하여 대본들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희곡의 특성과 구성을 탐구하고 희곡을 작성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네요. 그 다음에 학습 내용으로는 심리는 이런 얘기. 집단 간 갈등이 생기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사회적 촉진과 집단 극화와 몰 개성화 이런 개념들을 제시하나 봅니다. 그 다음에 국어 다양한 글의 장르 단원에서 대본의 개념과 활용을 학습하는 이런 측면들에서 시나리오와 희곡의 차이를 하고 희곡 작성해보기, 연극하기 이런 내용들을 제시했나요? 그 다음에 심리 수업에는 주의 집중, 그 다음에 학습 목표 제시, 학습 순서 안내, 학습 활동을 하네요. 심리학적 개념에서 촉진이나 집단 극화나 몰 개성화 등을 학습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찾도록 하고 협동하여 찾은 개념을 학습지에 정리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교사의 피드백, 그다음에 교사와 함께 학습지를 정리하여서 개념을 설명, 뭐 수정하도록 돕고 이렇게 한 부분들이고, 그럼 국어 수업에서 뭐하냐? 앞서 배운 심리학적 개념들의 사례를 국어 시간에 연극으로 표현해 본다. 친숙한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개념과 구성원들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희곡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래서 수임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의 사례를 소재로 하여 미니 희곡을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연습해보고 발표해보고 교사의 피드백을 하면서 연구 활동을 한다.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협동심, 내용과 이해, 과제의 완성대로 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조나센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는 집단 갈등 현상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사례 영상을 제공하고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공통되는 현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 이건 관련 사례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집단 간 갈등 형상의 여러 가지 개념을 제시한 후 학생들이 영상 사례를 보여주면서 스스로 발견한 현상은 학문적으로 어떤 개념으로 설명되는지 알아맞추어 보면서 사례를 이용하여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때 팀 활동을 이용하여 팀 구성원들과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개념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인지도구를 제시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교사는 코칭의 역할을 해서 개념의 또 다른 사례가 되는 현상을 이해해주고 힌트를 준다. 뭐 이런 지금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관련 사례 찾기,
직접 연구를 나타낸 사례를 결정하도록 한다. 그래서 교사는 팀별 활동 자리라도 투입 시간 정해진 운동에 구치 역할을 수행하고 포스트잇 도화지 등을 제공하여 대화 협력 도구를 활용하여 준비해준다. 아주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고 있어요. 이 팀 아마 사례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제시했던 것들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해보면 좋겠어요. 물론 앞팀에도 잘 했고요. 희곡 작성법. 교사는 실제 대본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은 교사가 제공한 대본을 활용하여 시나리오와 희곡의 특징을 구분한 후 희곡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된다. 관련 사례나 정보 제공하는 학습 환경이 될 수 있다 얘기했고요. 이후 드라마, 영화의 짧은 한 장면을 제시한 후 학생들부터 영상에 맞춰 희곡을 작성해보는 모습을 시험해보는 데서 모델링 역할을 해준다. 그다음에 희곡 작성. 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직접 정한 집단 갈등의 장면을 구성하고 구성한 장면을 희곡의 구조로 작성하도록 해서 코티칭 선생님의 수업을 활용하여 이러한 스코펠딩 역할을 해준다라고 여기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아주 뭐 얘도 잘 들어주셨네요. 그 다음에 역할극 발표에서 학생들의 팀 활동으로 준비한 희곡을 바탕으로 역할을 진행한다. 이때 발표한 팀 학생들은 스턴트 티처가 되어 다른 개념들을 준비한 학급 친구들에게 자신의 조를 준비할 개념을 설명해 준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제시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 반가워. 예지, 지연이, 그 다음에 김유진. 저 역시도 이제 다음 차 지나면 제 얼굴을 말끔하게 양복을 입고 할까요? 뭐 할까요? 자연스럽게 할까요? 예, 얼굴 한번 보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조에서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줌으로 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한글에 있으면 이렇게 스크랩을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나중에 도움이 감사합니다. 또 이제 2조 말고 자, 이 중에 어느 것을 그래도 순서대로 해볼까요? 도전은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교사 리더십죠. 자, 봅시다. 교각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훈이, 종거리, 혜지가 했습니다. 자, 일석이조가 아니고 사조네요. 사조, 일석사조. 한 가지로 네 가지를 잡는다. 역사와 진로 교과가 공유하고 있는 직업 개념을 융합하였다. 역사 수업에서 조선시대 신문제에 대해서 학습하고 진로 수업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며 미래의 직업세계를 탐구해보는 수업 계획을 작성해 보았다. 좋습니다. 아주 역사와 진로 교육 참 색다르고 창의적인 생각이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업 목표 조선시대 신문제도의 특징과 신문 질서에 따른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화 과정 및 결과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사회 변화로 인한 사라진 직업군이나 새로운 형태의 직업군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오늘날의 직업군을 이해하고 미래의 직업군을 전망해 볼 수 있다. 자신의 희망 진로와 관련된 직업 세계를 직업 정보를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역사와 진로 과목이라 참 창의적이네요. 역사 시간에는 조선시대 신분제도의 특징과 생활 모습을 학습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신분제도의 변화 과정을 이해한다. 팀을 구성하고 상호 의견 공유를 통해 학습 내용이 담긴 역할극을 구성한다. 구성한 역할극을 다른 팀 학생들에게 발표한다. 이런 수업을 통해 조선시대 신분제의 특징, 그에 따른 생활상을 학습하고 신분제도의 변천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역할극을 구성해 본다. 그러면서 이제 진로에서는 신분제에 따른 구의 직업들이 오늘날 직업을 어떻게 변할까?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그런 직업들이 있는데 이 직업들은 오늘날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렇게 변화의 흐름을 하고 미래까지 세계의 변화를 탐구한 후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직업세계 변화를 설명한다. 그 다음에 미래 직업세계 전망에 발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탐색해서 서로를 공유한다. 이런 수업 방법을 하겠다는 겁니다. 수업 평가는 이렇게 역사와 진로를 나눠서 각각 이렇게 평가하는데 지금 이거 대부분 과정중심 평가네요. 그죠? 그다음에 조나스턴의 이론 수업 시 관련 영상 자료나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학습자의 집중력과 흥미를 이끌어내고 여러 가지 소품의 의상을 제공해 주거나 직접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어 표현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직업정보 카드나 직업 가이드북,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여서 탐구해 보도록 한다. 그래서 이렇게 직업 가이드나 뭐 이거 카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가마꾼은 그리고 자율주행제까지 이렇게 연결되네요. 그죠? 그래요. 맞아. 그리고 조별 활동 과정에서 어려워하는 학습자가 있으면 최소한의 도움이나 예시만 제공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뭐죠? 뭐 코칭한다는 거고 할까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들, 피드백을 추구도 한다. 이게 교수의 역할을 하겠다는 측면들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세 명이서 했네요. 안녕. 친절하게 이렇게 참고 자료도 이렇게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셔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상당히 좀 창의적인 내용을 제시해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해볼까요? 여기? 힘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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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게요. 자, 통합적 구성주의 학습 규칙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제목이, 제가 주제고, 자, 이렇게 폭넓은 내용들을 여기다 딱 제시하니까 너무 좋네요. 체육과 수학의 교육과 통합, 그래서 목표, 트레이닝을 통해 압력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그래프를 통해 변화를 관찰 기록할 수 있다. 표를 통한 그래프 작성 방법과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렇죠? 수학 같은 거네요. 그래서 팀 트레이닝 바탕으로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협동 능력을 하고 수업 방법은 심폐지구력 사전 측정을 하고 사전 측정 기록을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4주간 팀원들의 체육 시간에 10분에 의한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고 매번 측정하여 기록하고 표를 바탕으로 10회90력 향상을 그려본다. 그래갖고 그래프 그려갖고 뭐 함수까지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평가는 여러 가지 팀 성장률과 개인의 성장률. 팀이 성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개인이 성장 안 하면 뭐 많이 뛰면은 틀림없이 그래프가 올라갑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수학은 또 어떻게 그 그래프 이해하는 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겁니까? 자, 그게 조금 하나 좀 제시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체육과 관련돼서 심폐의 지구력이 향상되는 측면들을 한 방면에서 제시를 하고 또 또 한 방면에서는 수학과 관련된 그런 지식이나 응용들을 얼마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평가가 나오면 좋겠네요. 그래서 조나센이 하게 되면 예시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매주 기록을 작성 날짜가 표를 제공해서 하는데 좀 뭐랄까 그 아까 앞조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 이해 도구나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 뭐 이렇게 상호 대화 도구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어요. 또 이조는 고맙게 영화 음악의 교과 통합을 또 하나 더 제시하셨네요. 학생들에게 익숙한 외국 노래의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불러보는 음악 수업 내에서 학생들의 가창력 향상과 더불어 영어 수업도 함께 일어날 수 있음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영어권 나라의 노래를 배워보면서 뭐 작곡, 작곡을 해보고 음정도 한번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러보는 음악 교과의 통합 아주 좋겠네요. 아이디어. 4인 1조로 구성하고 가사를 분배하고
그다음에 가사를 번역해보고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음정과 박자를 잘 불렀는지 가사의 번역이 올바랐는지 이렇게 하면 영어와 음악이 결합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통합수를 개혁한 이유는 어, 참여자 중심으로 해서 뭐 영어 직접 번역하고 알려주는 것보다 수록 번역해서 하게 되면 영어 실력도 높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2조처럼 말이에요. 아까 지금 앞부분에도 좀 제시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 그래서 문제는 불러보는 거고 사례는 학습 목표를 위한 직접 번역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 자원은 한 권씩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지 도구는 그림 확보를 제공해주고 대화 협력 도구는 4인 1조로 구성해보고 사회적 역할 지원이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교수 활동 모델링, 코칭, 비계 설정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어, 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 아주 고맙습니다. 자, 또 어디가 날까요? 모처럼 만에 아리아 한글 작성을 하셨는데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열려라 참깨 기다릴 동안에 여러분들 좀 정리 계속 해보면서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구성하겠다. 아니면 향후에 수업에도 내가 이런 식으로 영향하겠다. 이렇게 안 눌러. 한번 여러분들 그 간략하게라도 제시할 수 있는 그렇게 수업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어,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말 시험에는 지금 우리 팀 활동하는 위주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약간 응용하든지 뭐 그대로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 그 수업을 시험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새롭네요. 김동임, 최성훈, 김지원 세 분. 자, 역사와 태권도를 이용할 수 있다. 1학년 2반 교실 김동임, 최성훈, 김지원이 이렇게 맞는다. 성취 기준은 한국 전통무인 태권도의 역사를 배우고 그 동작 성장을 심신을 단련한다. 태권도의 유래와 시대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품새 동작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할 수 역량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에 참 잘 제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학 이렇게 성취 기준이 나오고 그래서 그 요즘에 백오드 방식이라잖아요. 성취 기준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알맞는 역량을 제시하고 역량에 알맞는 이제 수업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주는 이런 측면인데요. 자, 변천을 알아본다. 그 다음에 동작의 변화를 제시한다. 그 다음에 품새를 익힌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범단의 영상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태권도 시대의 연표를 제시하여 태권도가 학교 문화임을 인지하도록 돕는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군 유무를 제시하고 대해 알아본다. 네, 이러면서 지금 방법은 이렇고 이 방법 속에 여러분들 그 얘기 나온 김에 어떤 것이 자기관리 역량과 관련될 거죠? 학습의 내용에도 이런 목표에도 말이에요. 자기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태권도를 하면서 심신이 단련되고 자기 건강이나 뭐 이렇게 정신 건강이 좋다라는 측면들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의사소통 역량에서는 어떤 거죠? 어, 뭐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그 공동체 역량의 측면에서는 함께 이렇게 품새를 하면서 공동으로 이렇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단체가 탁 한 모습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공동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측면. 소통 역량은 어떤 측면일까요? 서로 간에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건가요? 어쨌든 이렇게 팀으로 나누고 이렇게 그룹 진행을 진행한다. 이게 여기 있네요. 토론을 진행하는 게 이제 의사소통 역량이고 그다음에 따라하면서 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또 그런 측면들이 자기관리 역량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또 뭐야 팀으로 나눠 가지고 도복을 입고 따라해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 역량이나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요. 아주 잘하셨어요.
아주 좋은 예로 제시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한다니까요. 수업 계획서는요. 그래서 그다음에 조나센의 구성주의 학습방의 학습자료와 교수자 역할에서는 관련 사례나 정보 자원은 이게 시범 영상물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록물들을 제공해준다. 그다음에 인지적 도구나 교수자의 모델링이 돼가지고 시각화된 도구로 도복을 제공하고 직접 품새 시범을 모델링한다. 좋아요. 비계 설정으로 봤을 때 근접 발달 영역을 설정하고 성취감을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좋아요, 아주. 코칭 문제 프로젝트 배경에서는 이렇게 뭐냐 공통점과 참여 팀턴을 통해서 비교해 본다. 그다음에 이렇게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네요, 그죠? 아주 예.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 조가 좋은 아주 모델링을 제시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수업 지도안. 자, 그다음에 한 조만 더 해보고 마칠까 해요. 그다음에 이쪽 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자, 반세빈, 그다음에 김민지, 전소윤, 전서영 조 한번 볼게요. 음악과 수학을 통한 통합적 수업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수업 주제는 순정률 팸플릿을 만들기, 그 다음에 순정률을 계산해서 하고 동기유발에 있어서 피타고라스 응계가 적용된 악기 연주를 영상을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학습 목표를 본시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동영상 PPT를 한다. 요겁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뭐죠? 앞부분에 제시했던 내용하고 요 부분이 지금 수업 계획 아니에요. 전개는 이렇게 하겠다. 피타고라스 응계, 순정률, 평균음의 개념을 설명한다. 개념을 바탕으로 악기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모든 활동에는 활동지를 받고 모든 별로 순정률의 계산 문제를 해결한다. 계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 본다. 이렇게 해가지고 PPT 활용 배부하고 몇 시간까지 한다는 거. 이거를 꼭 여러분들 이제 내용 제시가 이렇다는 거, 그 다음에 정리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다 원리가 있나 보죠, 수학률에? 선정률에? 이렇게 크기에 따라 갖고 소리가 더 크게 나오나요? 어떠나요? 자, 어쨌든 요 부분들이 아주 지금 참여 중심 수업에 아주 좋은 하나의 예시인 것 같습니다. 조나센의 구성주의 한김 설계 모형을 반영한 통합 수업에서 교수자 역할에서는 문제, 프로젝트 학습의 맥락, 표상, 조작, 공간, 프로젝트 준비에 있어서는 피타고라스 응계에 대한 성취 기준과 목표 분석을 정하고 음악과 수학과 교과 간의 연계를 고려해서 수업 재구성, 팸플릿이라는 학습 자원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코치 역할을 통해서 도구 환경을 제공해주고 자기 분석 도구를 활용할수록 돕는다. 맞죠? 지원 체계에서는 관련 사례를 제공해준다. 영상을 제공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받은 응계를 적용해 볼 수 있는 팸플릿 제작 방법을 적용해 활동지를 제시해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지 이 예시가 해놨네요. 그 다음에 인지적 도구에서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 과정을 지원하는 순정진이나 교육 정보를 제공해주고 대화 협력 도구는 피드백이나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고 사회적 맥락 지원에서는 학생들의 학습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수업 6단계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학습 과정에는 이제 탐색에서는 모델링, 교사가 만든 팸플릿을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설계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코칭은 이렇게 명료화시키겠다. 다시 설명해 준다. 그런 다음에 비교 설정을 하겠다. 음악 지식 초점을 횃불을 만들기 과정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스코프 빌딩을 한다. 난이도 재정하거나 재구조화 시켜주겠다. 이렇게 제시해놨네요. 아주 좋은 구성의 또
예시를 제시해 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 팀들의 활동들을 보게 되니 다양한 수업의 어떤 구성이 가능하고 수업을 어떻게 보면 구성하는 학습 환경도 조나스 입장에서 여러 측면에서 예, 구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조나슨의 구성 학습 환경을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용해 보니 쉽게 이해가 가죠. 아마도 이제 미래 학습이 이런 구성주의 학습이 이렇게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종합해보고 어,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보는 귀납적인 이런 정리 방법이 구성주의 방법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 잘 정리하세요. 다른 팀별의 내용들을 잘 보면서 잘 정리하시고 다른 팀들의 어떤 어, 자료들은 제가 거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그 두 번째 구성한다고 여러 가지 학습의 측면에서 또 과제 측면에서 정말 되게 어렵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팀 활동으로서 즐기면서 정말로 교사가 이런 일들을 한다나 또 수업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획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구비해줘서 교사는 이런 어떤 봉사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